그 다음에 용도지역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 공부를 할 때 바로 도시지역 들어가서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외우면 안 되고 항렬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요, 우리나라 국토 전체는 4개 용도지역으로 들어가요. 그게 1번 도시지역 줄을 딱 치고 한 장 넘어가면 오른쪽 페이지에 2번에 관리지역 줄 치고 3번에 농림지역, 4번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몇 개의 용도지역이요? 그러면 이거를 자꾸 떠들어 공부본 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 나오는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공부를 어차피 2개 정도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여기서는 제일 먼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도 지역 하면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도시 지역, 그 다음이 항렬이 같은 게 관리 지역. 그래서 관리 지역, 그 다음이 농림 지역, 그 다음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강연실에서 합법적으로 소리내서 떠들어야 입에서 외워져요. 수업 시간에. 그거 눈으로 이렇게 보면 공부 잘 안 돼요. 안 되고 기억이 오래 안 가요. 얘도 안 외워진다니까.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볼 때 하고 눈으로 쓱 볼 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얘네들이 국토 전체를 쭉 대상으로 들어가고 특정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딱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쭉 구분되는 거예요. 일단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쭉 들어가고 특정 지역이 서울시처럼 도시지역 되면 도시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 개념은 시험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그래서 맨 앞에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난주에 살짝 맛보기 했잖아요.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한다. 인구,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대요. 그럼 뭘로 지정할까요? 도시지역으로. 자, 그리고 이제 딱 넘어가면 83페이지에 관리지역부터. 관리지역은 왜 3가지 용도지역 개념이 다 혼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 자연환경,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다음으로 구분한다는 거 종류 몇 가지요? 자, 일단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관리지역 종류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자, 그리고 농림지역 보세요.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이란 얘기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나 산림을 제외해야 될 거 아니야. 도시는 도시적이니까. 도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있는 농지법에 의한 거기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딱 하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하면서 동그라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단어를 외워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동그라미 등으로서 농림업을 보존하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데. 자, 농림업 진흥하고 농림지역의 지정 대상은 농지라면 미리 뭘로 지정된 곳? 단어가 또 고개 들면 또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수업 듣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하고 있잖아요. 막상 내가 대답하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동그라미 치면서 외우고 자꾸 해야 돼요. 농지라면 농업, 진흥지역. 이런 단어, 산지라면 보전, 이런 단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는 익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공법상 용어가 익숙해야 돼요. 부동산 잘 하시려면. 있어 보이거든요, 또. 그러면 여러분,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른 용도지역이고, 농림지역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무슨 법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법을 하고 있냐고.
공법이 아니고 공법은 과목 이름이고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이고 야는 농지법에 따른 용도 지역이라고요. 다르다. 그래서 시험을 낼 때 아주 어이없이 국토법령에 따른 용도 지역의 종류가 아니고 골라봐라 하고 야를 집어넣는 거. 야를 이건 농지법이니까 이건 산지관리법이고. 그러면 여러분 농지가 농림지역이 먼저요, 농업진흥지역이 먼저요? 이 법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환장합니다. 이게 이 법 해석이거든요. 뉴스 나오는 게 다 보면 법을 해석하고 뭐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어떻게 했네, 뭐 의견을 듣네, 어쩌네, 그건 어떻게 뭐 항명을 했네, 법 조문에 있네 없네 요새 계속 사고 있잖아요. 법이 있어야 되거든. 법 조문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기관마다 다 다르면 안 되니까. 자, 어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농림지역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하냐? 농지라면 뭐가 지정된 곳? 야가 지정된 데가 있어야 농림지역 지정하지. 그럼 야가 먼저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지.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그런 농지라면 농지법상 이 용도 지역 중에 뭘로 지정? 농림지역. 산림이라면 보전산지라는 게 지정됐어야 뭘로 지정한다? 농림.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안 된 농지, 준보전산지는 다 관리지역이 관리지역. 그럼 관리지역의 농지, 농림지역의 농지 두 개가 나왔다. 어디가 땅값이 비쌀까요? 그럼 야가 훨씬 더 규제가 약하다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그래서 농림지역이라는 개념을 안 해온 사람이 완전 부직이에요. 공부하는데. 나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기초적 개념을 안 해온다니까. 줄만 이렇게 치고 넘어가요. 그래서 농림지역은 어딜 대상으로 하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거나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려고 지정한다. 이렇게 세 번씩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이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려고 필요할 때 지정한대요. 자, 일단 머릿속에 국토 전체는 몇 개 용도지역? 그럼요. 그렇게 4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을 도시적 지정했잖아요. 그 도시지역이 다시 자 왼쪽에 주거지역 줄치고 상업지역 줄치고 공업지역 줄치고 녹지지역 줄치는 거예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자, 그러면 자 도시지역을 먼저 지정해야 그 도시지역의 목적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자고 업무용 시설 짓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 공장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아이고 도시지역도 개발하지 말자고 하면 녹지지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시지역이라고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란 얘네들은 미리 뭘로 지정했을 때 도시지역. 도시지역을 지정하고 그 도시지역 안에 외곽에 중화 공장을 지을까 전용 공업지역. 산이 쭉 있어서 개발하지 말아야 되겠다. 보전산지. 보전 녹지지역으로. 그 다음에 고층 아파트를 새로 택지 개발을 지을까 3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아파트 지으면 2종. 전철 역세권 주면은 준주거지역. 최대한 토지용도 높여먹거나 중심 상업지역. 외곽에 도매시장 등이 있으면 유통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2종 일반지구. 1종 전용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이 16개 용도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길거리 다니면서는 몰라서 그렇지 서류 띄워보면 우리가 써 있는 이 건물들의 땅이 어떤 용도지역인지 표시되어 있겠지요. 그 용도지역에 맞게 우리 저 옆에 건물 학원 건물 두드려 깨고 건물 올라가는 현장 보셨죠? 지금 저 건물 지을 때 토지용계 확인서를 띄어서 용도지역이 뭔지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 짓고 있겠지요. 공사 현장에 보면 현황표가 있거든요. 보면 딱 표시돼요.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층수 몇 층 다 표시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건축의 기본이 바로 이놈이 이놈.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상업지역은 공업지역은 녹지지역은 또 나눠서 정밀하게 관리해요. 이거 현대 세상에서 복잡하게. 그래서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 종류가 일반 주거, 준주거.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요.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그 다음이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이 유통 상업지역, 그 다음이 걸린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 종류 몇 가지? 4가지. 중1 6원이, 중학교 1학년 6원이, 뭐 어쨌든 자꾸 외워야 되니까.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적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들이 지정될 때는 미리 뭘로 지정했어야? 도시지역. 그러니까 자꾸 끊임없이 사소한 걸 대답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대답이라는 게 종류가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구체적인 질문에서 하는 대답이 아니고 칠판 보고 떠들으라는 얘기예요. 교과서 보고 떠들으라는 얘기예요. 떠들 때 외워지고 오래 기억나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입에서 안 나올 때 절대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혼자 강의만 자꾸 하는 그런 강의는 안 좋은 강의예요.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절반 이상은 집중을 못해요. 5분 이상을. 그냥 영혼이 내내 돌아다녀요. 영혼이. 거기 들어보면요, 그새 딴짓하고 있고 책 페이지 못 찾고 환장합니다. 줄도 못 치잖아요. 그야말로 줄도 제대로 따라 못 치는 사람들을 합격을 시켜야 된다니까. 이 학원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스스로 알잖아요. 다잖아요. 다. 재수하거나 공부하면 해서 2차만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귀를 이제 들려요. 이게 저게 저 얘기인데 작년에 왜가 뭐 작년에 들렸으면 합격 다 해버리죠. 이게 귀에 들려야 합격을 한다니까 어느 순간. 그래서 얘가 16개 용도 지역. 그러면 시험에서는 개념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를 일정 일반적으로 하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5개 던져놓고 틀린 거 찾으라. 요새는 특정 용도적 개념을 박스에 넣어놓고 요건 뭐에 관한 설명이냐? 그런 문제도 나와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넣으면 요건 잘못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지워버려요. 세분되는 게 아니니까.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얘처럼 세분돼서 관리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리지역은 다시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야 되겠다. 도시지역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획관리. 이게 제 순서가 안 맞아. 자,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 이 중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놈은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될 곳을 대상으로. 농림지역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데가 생산. 자연환경보호지역과 유사하게 관리하려고 지정하는 데가 보전관리. 이게 뭐 별거 아니야. 해서 다 합쳐서 21개의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용도지역 지정할 때는 여러 개 중복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 말 의미 알지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지정해놓고 보전녹지로 또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용도 지역들끼리는 중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법조문에는 얘들만 나오지 뭐 중복되네 많이 그런 건 없어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평면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전체를 대상으로 쭉 들어가서 수시로 변경되고 하는 게 용도 지역. 그럼 시험 문제 나온 유형은 개념 종류 묻든지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묻든지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얼마냐 용적률 얼마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다시 82페이지에 주거지역 해놓고 1번 전용주거 줄치고 일반주거 줄치고 준주거 줄치고 전일준. 자, 그러면 개념으로 가보는 거예요. 전용주거 지역에 줄치면 양호한 주거 환경을 뭐 한대요? 보호. 양호하게 보호한다. 기왕의 주거 환경이 양호한 게 형성되어 있는데 계속 보호하자. 자, 일반 주거 보세요. 편리한 주거 환경을 뭐 하려고?
조성, 양보, 편조, 편리하게 조성, 양호한 환경을 보호, 자꾸 고리 만들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걔들은 공통 개념인데 전형에서 일종 전형은 무슨 주택 중심? 단독. 이종은 공동. 자, 주택은 단독, 공동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공부할 때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뭐 하려고? 보호하는 개념이 공통이니까. 자, 일종은 무슨 주택? 단독.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뭐 하는 겨? 보호하는 겨. 그럼 이렇게 차근 반복을 할 텐데 좀 이따가 10문제 나오고 빈칸 메꾸기 또 훈련하는 게 들어가요. 그럼 틀리면 안 될 거 아니야. 답을 다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100점으로 가요. 오늘 다. 빈칸도 촥 메꾸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이종 전용 주거는 무슨 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단독 아니면 공동. 자, 일반적으로 보니까 일종은 무슨 주택? 저층. 이종은 중층. 삼종은 그래서 이제 저중고 그렇게 외우면 돼요. 저층주택 중심의 중층주택 중심의 고층주택 중심의 중고층 그러지 말고 그냥 저중고. 층주택 중심에 뭐 하려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자꾸 입으로 뜯으면요. 평소에 단어가 구사될 때 품격 있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달라져요, 이제. 어휘 구사력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쓰는 단어들 보세요. 단어들 몇 글자 쓰는가. 그러니까 영어도 별거 아니라는데 왜 잘 안 되지? 자, 일단 요 개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왜? 얘네들은 틀리는 게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3종도 내질 않아. 왜? 전용은 3종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2종 일반 주거는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해서 앞부분 틀리게 하고 뒤를 맞게 해놓는 거예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여기다가 단독을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에서 앞에 틀리게 이렇게 반만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공동, 저, 중, 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편리하게 조성하려고 콜.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같은 기본적 개념들이 있지요. 이걸 입으로 뜯어서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거지. 엄청난 걸 어려운 걸 하고 이런 거는 도대체 시험 딱 나왔을 때 실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합격 못해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사가 될 때 좀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고 되게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준주거란 게 있고 저기 공업에 준공업에 준자가 두 개 있지요. 준자는 그 자체의 기능에다가 다른 기능에 보완을 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준주거를 보면 주거 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려고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이 주거용 건물도 짓지만 상업용 업무용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준주거 지역이. 그 다음에 상업지역 나오죠? 상업지역 종류 몇 개? 자, 상업지역이 개념 나와서 틀리게 해서 했는데 답을 못 찾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 하면 안 돼. 그러죠? 뭐라고 해야 돼?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왠지 일본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일본 놈 또는 그렇지 그라제 그건 차마 내 입으로 말 못해서 중국 사람도 왠지 중국 놈 내지는 짱깨 뭐 이쪽으로 통쾌하게 말이지. 어제 올림픽에서 아시안 예선 했는데 23살 미팅가 중국 놈들 또 떨어졌어. 걔들은 참 축구 못해. 내가 보면 우리나라는 대견하게 그냥 2대1로 이란 깨버리고 올라가고 막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참 축구는 일본 중국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 애들보다 잘하잖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상업지역.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되느냐, 일본 사람 되느냐 결정이 여기서 납니다. 자, 중심 상업지역은 거기 도심 동그라미, 부도심 동그라미여서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 확충한다. 자, 도심 부도심화 시키면 뭘로 지죠? 중심. 자,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나오면 일반 상업이지. 도시 내 지역 간의 옆에 유통기능 정진 나오면 유통상.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나오면 걸린상업. 자, 봐요 여러분 칠판에 봐봐요. 상업지역 4개 중에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나오면 걸린. 이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진 나오면 또 일반적인 상업기능 나오면 도심 부도심화 나오면 이게 틀리면 대한민국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는 상업은 일반 상업이나 중심 상업이에요. 왜냐하면 유통상업지역은 주로 도시 외곽에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거 있을 때 지정해요. 왜?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진이라고 하죠. 주로 큰 재래시장이나 상가들이 있을 때 걸린 상업지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 하면 보통 건물 쭉 올라가면 일반 상업지역이 대부분이에요. 강남이나 저 을지로처럼 아주 고층 빌딩 올라갈 때 중심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상업지역 종류 몇 가지? 4가지. 개재발. 공업지역은 상업지역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전용공업 보세요. 주로 뭘 지으려고? 중화공업이나 공해가 나오는 공장을 지을 땅이요. 그러면 기업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중화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자. 한 10만 평, 100만 평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럼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넷 중에 어디에 땅을 알아봐야 돼요? 이 넷 중에?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중에서도. 공업지역 중에서도. 전용공업.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관내는 중화공장이나 공해가 나오는 공장을 절대 못 짓게 해야 되겠다. 전용 공업지역을 아예 지정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대기업 중화공장이라도 유치해서 일자리 만들고, 요새는 그 중화공장이라고 공해성 공업이라 하지만 그 각종 필터링 잘 치기 워낙 잘해가지고 오염물질 그렇게 옛날만큼 안 나옵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에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포항인데, 제가 중학교 다니고 할 때 포항 공단 옆에 형산강이 있어요. 옆에 동네 사람들은 빨래를 못 늘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빨래 늘면 완전 막 그거 포철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연기, 이게 매연이 빨래를 까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내 만들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나와요. 한 전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냉각수를 정화를 해가지고 맨 끝에 나올 때는 그것도 건붕으로 키워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 오히려 더 이상 환경오염 문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포항제철 같은 공장조차도 환경오염 물질이 잘 안 나오게 만들어, 이제. 워낙 환경 규제가 심하니까.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공업지역. 중화 공장이나 이런 걸 지으려면 어디에 땅 사고? 전용. 부천시 같은 데는 만약에 중화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다지 오염 물질 많이 안 나오니까 지방 세수 확보하고 일자로 확보하려고. 그럼 부천시 외곽에 자연녹지 농림지역을 상업적으로 바꿔서 공업지역으로 전용 공업지역 싹 지정하면 법적으로는 중화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기업은 거기 땅 사서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지으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해 놓고 용도 지역별 제한을 만들어 놓고 용도 지역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질서 잡으려고.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환경 오염 물질이 안 나오는 공장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공업은 경공업 동그라미 하고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때, 자, 공업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어디? 준공업지역.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을 보면 박스에 보전 녹지지역이 규제가 제일 세거든. 자, 거기 도시의 자연환경 동그라미 하세요. 자연환경. 자연환경의 끝말잇기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환경 옆에 경관 동그라미. 아우, 2개라도 어디요? 자연환경, 경관 이러면 이제 금방 외워요. 산림 동그라미, 녹지공원 동그라미. 자, 여러분 도시지역에도 자연환경이 빼어나고 경관이 아름답고 산, 녹지가 있을 거 아니요? 얘들은 다 뭘로 묶여 있다고? 보전 녹지로 역설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녹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자연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도. 그 도시지역 안에도 서울시가 도시지역이겠지요. 대한민국의 인구 산업 제일 밀집하고 있는데도 그럼 도시가 아니겠어요? 도시적인 서울시에도 남산 있고 북한산 다 있잖아, 이렇게. 고원 있고 제일 전부 다 보전
녹지 지역으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보존 녹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뭐 한대요? 그러니까 농사 짓게 하려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지역에도 농지가 있다는 얘기요. 여러분 도시 외곽에 가면 서울 외곽으로 가고 부천 이쪽으로 과천 의왕 넘어가는 길 봐봐요. 농지 얼마 많나. 그런 농지들은 다 무슨 녹지로 묶여 있다고? 농사 짓게 하려고 개발 못하게 하려고 개발 유보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받아 보면 비닐하우스들 설치해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나 화훼, 꽃. 그러죠? 왜 그러냐? 잘 여러분 봐봐요. 재미나는 게. 이런 걸 지정 변경은 누가 하냐?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얘들을 누가 지정해요? 서울시장이.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자 봐요. 서울시장은 4년에 한 번씩 선출하잖아요. 지방선거. 자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한 놈이 지지율 떨어지니까 요런 데 묶인 땅 있죠. 묶인 땅. 가서 깃발을 들고 나 뽑아주면 여러분 40년간 묶인 이 보존녹지 생산녹지를 다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꿔줄 테니까 나 뽑아달라. 뽑아줘 안 뽑아줘요? 여러분들 거기 40년 규제 받았다니까. 근데 그런 후보가 나오니까 저 나쁜 사람 저런 표 얻으려고 저렇게 하네. 저런 사람 찍어주면 안 돼.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해요. 용도 바꿔준다니까. 여러분 땅을 상업적으로 수십 년 묶인 땅을 그럼 땅값 100배가 뛰어 100배. 그럼 찍어줘 안 찍어줘? 찍어주죠. 진짜 이 나라가 우리 정의당 봐봐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나. 공약 봤죠 지난주에? 20살 되면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 다 3천만 원씩 주겠다 현금. 지주머니에서 나오냐고 그 돈이. 다 전 국민 3천만 원씩 다 줘야 다 줘야. 그러면 20살 얼어 죽을 되기 전에 죽은 애들 어떻게 해? 나는 제일 기가 막힌 공약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대학생들 학비 다 공짜. 대학생 등록비 반값 해주겠다. 등록비 반값. 대학 못 간 애가 얼마 많은데. 대학 못 간 애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걔들 번 돈으로 세금 줘서 걔들 등록금 줘야 되잖아. 안 그래요? 갑자기 훅 하네? 3천만 원 줄 게 아니고 군인들 봉급 올려줘야지. 그러죠. 군대 애들 이 추운데 여러분 군대 안 가봐서 갔다 오신 분은 알잖아요. 추우나 겨우나 그 경기에 나가고 야간 혹한기 훈련 나가고 매일 총 사격하고 물론 뺀질거리는 아들도 있는데 군인들 그래도 일단 군대 가면 힘들어. 걔들 봉급 줘가지고 내 같으면 그러잖아요. 걔들한테 일단 제대하는 애들한테 통장 3천만 원 주는 게 좋아. 그잖아요. 이게 장사라도 해라고 국가를 위해서 했으니까 야 내가 대통령 돼야 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다 이렇게 바꿔준다는 놈은 있어도 야를 이렇게 바꿔준 놈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죽여버리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는 어차피 4년에 한 번씩 권력을 얻으려고 선출을 한다고. 다 이쪽으로 해주겠다고 포퓰리즘을 해버리면 나라가 질서가 엉망될 거 아니야. 얘네들 다 그린벨트 묶여 있어요. 개발제한구요. 이거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의미인지 아셔요? 개발제한구역을 왜 묶었을까?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잖아요. 해제하고. 중앙정부에서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린벨트로 묶어놨냐?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서 개특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관련된 법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라든가 화훼시설만 설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린벨트 묶는 이유는 서울시장도 앞만 이렇게 바꾸려 해도 안 돼. 중앙정부에서 묶어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도 변경해서 개발을 하기 쉽게 만들어주려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그린벨트 해제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린벨트 먼저 해제를 하고 지들이 용도를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려고 우리 이런 법규를 만들 때 다 고민을 한다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은 시도, 대도시, 시장이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지방정부에서. 그래서 이중으로. 그럼 야를 그린벨트 묶었다. 서울시에서 3종 일반을 바꿨죠. 3종 일반적으로 바꿔도 그린벨트야. 그러면 그린벨트 관련된 특별법이 우선 적용하거든요. 일반법이 아니고. 그래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견제하려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꼭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 그 말의 의미는
중앙정부에서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 주민들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중앙정부니까. 그래서 녹지 중에 농사 짓게 하려고 개발을 못하게 한다. 그럼 무슨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도시의 녹지 공원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끝에 줄 치세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으로 뭐가 허용된대요? 개발이 허용. 자, 제한적 개발도 허용되는 녹지가 무슨 녹지? 자, 고리 외워야 돼. 제한적 개발, 자연 녹지, 서성과 제자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녹지 중에 제일 좋은 땅은 자연 녹지. 자연 녹지여의